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윤저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내에 유형별 사업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도시 경관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중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능별 주요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지원 세부 메뉴는 첫째, 기초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도로와 교통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공영주차장, 주거 환경 개선이 해당되고 복지시설로 분야로는 다목적 회관과 읍면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야외 공연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은 다양한 문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동수양시설로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레포츠시설, 근린공원 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 운동휴양시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존의 시설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 또 리모델링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 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경관 사업이 가능합니다.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는 재래시장 시설 개선, 향토 오일시장 정비 등과 가로공원 정비, 간판 정비와 경관처해 시설의 정비 등이 도시경관 사업에 해당됩니다. 읍면소재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전선지중화 사업도 가능하나 한국전력공사 지원과 협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교육과 교육 비품 장비 구입, 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은 물론 지역 축제 활성화와 복지 프로그램, 또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장 제도를 채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으신데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는 사무장 제도 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0년에 선정되어 11년에 착수된 사업의 사업장은 1개수당 읍면 구분 없이 100억 원을 지원하고 4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12년에 선정되어 13년부터 착수되는 곳은 읍지역은 100억 원이고 면지역은 70억 원으로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70%고 지방비는 30%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세부 사업 내용 중에 개인이 소유하는 간판과 또 담장 정비는 자부담 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로 사업 신청하기 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한 우선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마을 대표와 전문가 또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위원을 20명 내외에서 구성하고 분기별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읍면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 방침을 시달하고 전년도 사업 평가와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 시행 계획의 변경 사전 협의와 예산 지원,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 보완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지사는 예산 신청과
신규 타당성 1차 검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와 시군의 사업 시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지원하고 시군의 공무원과 주민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합니다.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신규 사업성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검토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또 변경 협의 처리를 하고 정산과 시설물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주체로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 사후 관리 등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은 해당 읍면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신규 사업 신청 작성 시에 적극 참여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운영과 관리, 지자체 시설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시장군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추진 중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체 처리합니다. 또한 변경사항이 20%에서 50% 미만의 사항은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크게 50% 이상 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업의 시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발주하여 일괄 또는 부분 발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장군수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며 하드웨어인 시설물과 소프트웨어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분리 발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2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현지 여건상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2월하여 사업 추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준공과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면 공공시설물의 시장 군수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사업 추진 중 계약 차액 등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내의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또한 시설물 운영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물 입주 운영자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산어촌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 특징으로 인해 지역 주민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징에 맞게 경관 개선과 생활 환경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 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일반 농산어촌 지역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정보 이용 시설과 문화복지 시설 설치, 또 농산어촌의 경관 개선과 농산어촌 관광 및 진흥, 또 주민 소득 증대와 그 밖에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편의 증진,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2개 마을 이상의 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권역
권역의 설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일하고 인근 주민 간 유대감이 강하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형적으로는 임야와 하천, 도로, 행정구역 경계 등으로 인해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역 개발을 의지가 높고 개발에 대한 주민의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해당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규 사업성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과 생태자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고유 어메니티 보존과 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마을이거나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에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 높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가 커 향후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고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주민 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입니다. 권역은 법정리 1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행정리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주민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인위적으로 권역화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기능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도로 교통에 해당되는데 연결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버스 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이 해당됩니다. 또 상하수도에는 안방 간정,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등이 해당됩니다. 마을 정비에는 빈집 정비와 마을 재정비 등이 해당되고 복지시설에는 다목적 기관, 마을 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또 마을회관 등이 해당됩니다. 문화시설에는 야외 공연장과 향토 자원 정비, 또 어린이 놀이터 등이 해당됩니다. 운동 휴양에는 운동시설로 또 레포츠 시설, 다목적 광장, 산책로, 정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입니다. 소득 기반으로 공동 가공시설과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 창고 등이 해당되고 체험 관광으로는 마을 조형물과 생태학습장, 폐교를 활용한 농촌 체험시설 등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우선 교육훈련, 교육장비, 또 마을 사무장, 해설사, 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등이 해당되고 마을 홍보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 또 주민 유치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홈페이지 구축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 시설비, 부지구입비 등은 전액 보조하고 부지구입비는 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기능별 사업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기관 등 체험 관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지시설의 용지 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하고 14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반 사업은 권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권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리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구 전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1인이 30% 이상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반 사업으로는 생산 보조적 지원, 생산에 대한 생산 단지 조성이라든지 생산용 육묘 구입, 생산지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반 시설 중 공동 판매장은 권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 주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인에게 위탁, 임대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 증대 사업 중 체험 관광 사업입니다. 체험 관광 사업은 권역의 자원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외부인을 유치함으로써 권역 주민이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시설에 체험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식당은 반드시 체험객 내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체험객이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식당과 숙박을 활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외부에 식당, 숙박이라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소득을 위한 소득 기반 시설과 체험 시설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경관 개선 사업은 권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메니티를 증진하면서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관 개선에 따른 사유시설물, 간판이라든지 담장, 지붕시설에 대한 정비는 20%를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권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 성과를 높이고 권역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합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은 권역 내에서 사업기간 중 5명 이내에만 가능하며 해외 연수 시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30% 이상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한도는 권역당 3에서 5년간 7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13년 신규 권역부터는 5년간 25억에서 50억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되고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행 시에는 가능한 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등의 일괄 위탁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의 역할은 같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는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사업성 검토서를 작성 또 사업 검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20% 못면은 자체 변경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 및 정산,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서 작성과 기술 지원, 지역발전 컨설팅, 또 사업 시행 기술 지원과 마을 주민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군 발전 협의회 참여와 신규 사업성 검토 신청서 작성 참여, 또 명예 봉사 감독 참여, 또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권역 사무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권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권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고 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성 시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익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기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권역 내 마을 대표와 여성 지도자,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또 농림수산축협이라든지 민간 전문가, 또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회장은 민간 전문가와 부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무장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향식 추진 방식의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역할 지원을 통한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권역 내 사업 추진, 또 홍보, 기획, 또 유지관리 등의 권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제도의 지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권역 중에 사무장을 채용할 권역 대상자로는 사무장 1명을 채용하게 되고 월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무장 월 활동비는 권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권역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요 비용은 권역별 형편에 따라 지자체 또는 권역 자체적으로 월 1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최대 8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을 선발하고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은 1년간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서 사무장 운영 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드는 비용은 권역 자체 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무장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권역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지원과 주민 공동소득 추진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권역의 고유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 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주민들이 추진해야 할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권역추진위원회가 권역발전협의회 및 사업 위탁 시행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협의하고 지원합니다. 권역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와 운영을 보조 지원합니다.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무장 업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사무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무장의 선발 및 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역사무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고 추진위원회는 사무장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소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진위원회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경우 사무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권역추진위원회와 사무장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장 군수가 권역 단위별 세부 내역 4개 기능별로 국고기준 총액 20% 이상인 경우에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20%에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도지사 협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군에서는 사전에 계획 변경 내용과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사업 목적과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외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서 변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효과의 극다화를 위해서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주민 자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자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출연자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시설물이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지원을 받은 자산임을 반드시 표기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준공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 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전문 검사 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된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공사 또는 위탁 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인계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지역 소득 시설 설치 시 사업 시행자는 주 참여 주민과 협의해서 소유액의 부담과 정산 절차,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인계 방법 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주민 참여 주민이 사업 시행자와 협의 확정한 기간 내에 주민 부담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사업 완료 시 정산 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한 경우 위탁 시행자는 준공 후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은 지역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로 또 부분 준공 검사를 통해 시설물을 임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지역 소득 증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기간 10년 동안이 경과 이후에 시설물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용도 등과 관련 조건을 붙여서 소유권을 권역에 양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지침과 매뉴얼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추진 매뉴얼의 적용 시점은 12년도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계속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 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속 사업일지라도 사업 시행 계획이 12년에 착수하여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12년도 추진 매뉴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포괄보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윤저돈입니다. 오늘은 신규 마을 조성과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지침에 충족하고 사업 추진에 제약이 없는 지구를 선정하고 있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농촌 지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 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단지의 배치와 농촌 주택 건축 등을 유도하면서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농산어촌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군과 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은 시군이 시행하는데 시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자를 별도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이 해당되고 시군, 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자로도 가능합니다. 시군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한자를 우선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요령을 살펴보면 부지의 확보와 주택 건축은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구분됩니다. 입주자 주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호회, 지방이전 기업 등 입주자가 사업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제안한 주택 건축 등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동해 등 입주 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 정리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 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어촌 정비법 56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또 지방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주도용으로 시군과 농어촌공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또는 농어촌공사가 마을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및 분양, 임대 사업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입주자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다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가 건축사업자가 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 건축 담보가 될 경우에는 개별 건축 허용도 가능합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공 이용 시설 등 기반 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규모와 시기입니다. 지원 자금 사용 용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범위 내 마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우선 20호에서 29호 계속지구는 10억 원 이내 지원하고 12년에는 12억 원 이내 지원합니다. 30호에서 49호 계속지구는 15억 이내이고 12년에는 18억 이내 지원합니다. 50호에서 74호 계속지구는 20억 이내 지원하고 12년에는 24억 이내 지원합니다. 75호에서 99호 계속지구는 25억 이내이고 12년에는 30억 이내 지원합니다. 100호 이상 계속지구는 30억 이내 지원하고 12년에는 36억 이내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주도형의 부지 매입비는 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의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0년 이후 신규 지구는 마을정비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이 완료된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이 시작됩니다. 사업성 검토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이전 예정자의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가능하나 입주 예정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마을정비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마을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승인 절차가 이행된 후에 가능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신축 융자금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조성, 세부 설계 등 계획 수립 비용과 마을 기반 시설 사업비로 진입로, 마을 내 도로라든지 단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 또 전기, 통신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 이용시설인 공동주차장, 또 사면, 공원, 녹지를 포함하여 인근 기존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등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이관 설치, 또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 신규 지구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지역 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지역과 요건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 면 지역으로 성장 촉진 지역인 70개 시군은 읍면을 포함합니다. 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으로는 사업 부지가 사전에 확보된 지역으로 최소 2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고 사업 예정 부지가 100%와 농림지 50% 이내이고 타법에 의해 개발 저촉 제한이 없거나 해소가 되어 가능한 지역입니다. 부지 확보 기준은 토지 소유권 취득가, 매매계약의 토지 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토지 매매계약 체결, 토지 신탁 등 사업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5조의 규정된 사업 예정지의 토지 및 건축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로 마을정비조합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입주자가 사전에 확보된 지역으로 최소 20세대 이상 참여하고 입주계획 세대수의 80% 이상, 도시민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민은 사업 신청일, 입주 희망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또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이 구성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입주기관 간 협약 체결이 된 지역입니다. 기존 마을의 호응도와 입도로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능한 지역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질 등 환경 보존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지역, 또 경사도 및 배수체계 등 지역 여건상 홍수 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시군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 지구의 경우 주택 건축 비율이 계획 가구의 60% 미만인 경우 신규 신청을 지향하고 같은 사업지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 사업지구의 대책 수립으로 조기 분양이 완료될 것을 전망하고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신구지구 추진을 검토하되 사업성 검토 시 부진지구 대책과 전망 또 신구지구 선정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의 지원 시기는 농어촌정비법 5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된 이후부터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지 요건 등을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지원 중단하거나 사업을 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지구 선정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 또는 용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2월과 불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85조 규정대 선시행 후지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편성과 자금 지원, 정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 대상 사업비와 상환 완료 시까지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의 착공 시기는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 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 또 주택 건축 및 분양, 임대 등의 일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지구의 경우 분양 촉진 및 입주 예정자의 기호에 맞도록 건축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 용지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성 용지만으로 따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 주택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 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 기반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7월 1일 이후 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구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 기반 공사를 착고하는 것을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하고 입주 예정자가 입주 계획 가구의 3분의 2 이상 확보된 후에 마을 조성 공사를 착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구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계획 가구의 3분의 2 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 취소 및 해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 수립 시 기반 시설 설치, 또 부지 정리 및 주택 건축 등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범위와 비용, 사업 추진 일정 및 공정 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켜야 할 사항과 제재 조치 사항 등을 고지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 정비조합 설립의 인가하고 또 마을 정비조합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사업 시행 계획의 승인, 또 마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공익에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사업 대상지 선정 취소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시점은 해당 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 사업 대상지 선정 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을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 지정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 중단과 사업비 반납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성 용지를 공급받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 기반시설 예산 지원 등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비 반납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계획이 취소되어
사업 목적이 상실된 경우 기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 방안을 강구하되 조성용지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등 공공의 농업, 농촌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선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130조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구역에서 전원마을 조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인허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의 토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지사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준비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 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의 동의를 받기는 등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추진하면 됩니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방법으로는 마을정비조합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립총회 회의로 또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 동의서,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마을정비조합 규약 등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 예정자 수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마을조합원의 자격은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을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라고 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의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오늘은 신규 마을 조성 및 재개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윤저돈입니다. 오늘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내의 유형별 사업인 마을 공동소득사업과 공동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통해 지역의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 빈도가 낮은 각종 시설물 또는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전통 문화를 발굴 계승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활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와 농어촌 정비법 52조 내지 63조 제71조에 준용합니다.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색깔 있는 마을을 형성을 위해 마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체험 위주의 마을에서 탈피해서 공동소득 창출 및 공동문화 조성을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된 전국의 117개 시군 지역 중 시군당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소득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조와 가공 등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와 지적재산권인 출원, 마케팅 등과 마을 공동소득을 향상하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하는 경비, 또 사업추진단과 자문운영 경비는 총 사업비의 3% 미만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도 해당됩니다. 마을의 진입로와 또 마을 해관 건립, 또 마을 상하수도, 쉼터 등 개별 인프라 사업은 제외가 되고 관련된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 사업과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또 체험마을 개발사업 등이 지원받은 마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토지조성 및 구입비도 제외됩니다. 사업추진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추진단은 10명 내외에서 구성하고 자문단은 3명 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사업비 집행 방법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고 마을 공동소득 창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으로는 참여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이익금은 참여 가구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1인의 소수가 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이 종료되어 자생,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을의 공동소득 창출 사업은 마을의 특정인의 기술로 그 지역만의 찐빵이라든지 쌀두부 등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확산시켜 주민 소득 사업을 증대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천연 염색의 기술을 배워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규모 소득 창출을 한다든지 또 동의인들이 대상으로 생활 도자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품을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통해 판매한다든지 또 도시민들에게 텃밭을 재료로 해서 재배 관리하는 방법 등을 택배로 제공한다든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도시민에게 재배상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해당됩니다. 전체 가구의 50%가 참여하고 1인이 자부담금이 25%를 부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마을당 5억 원 이내로 2년간 30가구 이상의 행정리, 전체 가구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문화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 공간을 위한 기존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포함합니다. 또 소규모 시설 설치와 기존 시설의 복원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문화의 발굴과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 공동문화 조성과 관련된 공연과 축제, 외부 문화인의 초청, 또 마을 문화 조성을 위한 장비, 시설비, 추진단 운영과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3% 미만은 자문단 운영 및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간
문화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도 해당됩니다. 다만 공통사항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된 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또 체험마을 개발 사업에 지원받은 마을은 제외되고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고 주도하는 축제와 행사, 교육, 홍보 사업도 제외됩니다. 마을 공동문화 사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손 중기에 설립된 어느 서원을 활용해서 마을 독서 동호회들을 결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 또 마을의 전통 풍물놀이, 또 밴드 모임을 결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배우고 이를 활용해서 자체 공연과 외부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각종 동호회 모임, 예를 들어서 사진 동호회, 게이트볼, 등산 낚시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마을 언론, 학교 운영이라든지 마을 신문, 소식지 발간 등 자치 언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주민 자부심을 높이고 출향민과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도 해당됩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 사업 지원 조건은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는 30%를 지원합니다. 전체 가구의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마을 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 공동 자체 규약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고 지원 한도는 마을당 2억 원 이내에서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시장군수는 연차별 투자 계획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농림수산단체 등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확정된 승인된 예산에 맞도록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탁 사업 추진의 경우 확정 승인을 거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이 경우 기본 계획서와 시행 계획서를 해당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은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확정 승인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 도서에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 추진 시 획일적인 사업은 지향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공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전 과정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현장 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사업을 시행 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경우란 기존 사업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기존 계획을 포함해서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 등을 일부를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의 위탁 시행은 농어촌정비법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공사 등에게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지 매수 및 보상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수탁 시행자가 담당하게 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 용지의 확보는 매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한 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시설 용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용지 매수 보상, 공사 발주 및 자산 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또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시설물 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은 시장군수 앞으로 등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을 공동소득사업과 마을 공동문화조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윤저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농업농촌은 WTO와 FTA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개방과 고령화, 인구 부족, 소득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농업농촌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한 시설 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고 있으나 시설의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취약합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은 주민 제안에 의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역량을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 권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역의 리더 양성부터 주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한 권역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인재 양성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사회의 관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시설 관리인 하드웨어 사업에 연계하여 시설 관리와 마을 경영 능력을 배양하면서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가치 증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소득 증대 기반 조성에 통해서 마을 홍보 마케팅 등 컨설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 부분은 교육 부분과 컨설팅 부분, 마을 경영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교육 부분은 리더 교육, 주민 교육, 권역 특화 교육, 국내 견학과 해외 견학 등으로 나눠지고 컨설팅 부분은 일반 컨설팅, 홍보 컨설팅, 정보화 구축으로 나눠집니다. 마을 경영 지원에는 마을 개발 협의회, 추진위원회, 사무장, 마을 운영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우선 교육 부분의 리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지도자 교육과 지역 경영자 교육과 지역 주민 교육은 동기화, 인식 변화 교육, 주민 워크숍 등이 해당됩니다. 권역 특성화 교육으로는 마을 해설사 양성, 관광농업 운영, 민박 서비스, 지역 특산 음식 개발 등 도농 교류에 해당되고 농업인 양성 교육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 유통 관리, 친환경 농업 관련 농산물 가공 이용과 유통 체계 교육입니다. 경영인 양성 교육에는 권역 사무장이라든지 농업 경영, 재무, 지역 마케팅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부분입니다. 일반 컨설팅은 마케팅 전략, 소득원 개발, 유통체계 개선, 기타 컨설팅이 포함한 권역 활성화 계획과 소득사업 경제성 분석, 권역 개발 운영, 정보화 운영이 사업 운영 진단,
또 장단기 발전 방안, 지역 현안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 농촌 체험, 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화와 품질 관리, 브랜드 관리, 브랜드 마케팅이 권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미, 여가, 체육, 의류, 기타 복지 관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사업 착수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투자 효율성 검토, 주민 서비스, 권역 운영, 사업 시행 프로그램 진행 등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홍보 마케팅은 리후렛 제작, DM 발송, 그다음에 축제 기획, 경비 지원, 또 인쇄 매체 광고, 교통 광고라든지 인터넷 광고, 이메일 광고, 웹진 제작 및 발송, 이벤트 광고, 쿠폰 발행과 전문 잡지 광고, 판촉 행사 광고와 안내판 광고, 스크린 광고, 신문 광고, 공중파 케이블 방송 광고와 권역 상품 개발, 또 마을 권역 동영상 제작 등이 해당되고, 브랜드 플랫폼, 심볼, 또 로고, 네이밍, 슬로건, 또 포장 디자인과 상표 등록, 브랜드 관리 및 활용 교육 등도 해당됩니다. 정보화 구축으로는 홈페이지 제작과 쇼핑몰 구축, 인터넷 홍보 및 운영에 따른 교육과 홈페이지 운영비, 또 유지보수, 권역 공동이용 정보화 기기 구입과 전산용품 지원, 인터넷 사용료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을 경영 지원으로는 마을개발협의회와 추진위원회, 사무장, 마을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강화의 산출 근거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계 시 비목은 인건비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의 역량 강화 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여 있는 상여금과 퇴직금 등의 총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상여금, 퇴직금 등의 합계는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비는 당의 역량 강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에 직접 집행하는 직접 경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여비, 전산 사무용품비, 교통통신비로 구분하며 교통통신비는 전화요금, 또 우편요금, 팩스요금, 시내 교통비로 세분화합니다. 여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를 기준하여 지급합니다. 전산용품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비를 말하며 2만 원 1인 1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통통신비는 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무선 전화요금, 또 우편료, 팩스요금, 시내 교통비로 구분하며 1회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비는 강사료라든지 인쇄비, 숙박비, 또 지급 임차료, 회의 홍보물 제작비, 행사 물품 임차료 등 분야별로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컨설턴트의 등급 구분입니다. 당의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학위를 취득 후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관련한 컨설팅 경력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자체적인 제도에 의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기술자로 구분하여야 할 경우 특급 기술자는 책임연구원, 고급 기술자는 연구원, 중급 기술자는 연구보조원,
초급 기술자는 보조연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간주합니다. 사업 시행 수행 조직의 자격 요건으로 총괄 책임자는 책임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하고, 현장 책임자 PM은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인당 2개 권역 이상을 초과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다음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은 1일 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워크샵, 현장 실습교육 등이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특별, 일반, 사내 강사 등 리더 교육 등으로 구분합니다. 사내 강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교육 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사는 강사 등급 구분에 의하여 강사 지급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제로 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강사 기준의 50%를 지급합니다. 강사 여비는 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원고는 강의하지 않고 강의 교재 집필, 기고 등으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강의료와 원고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습형 교육에 필요한 재료는 조달청 공급 품목의 경우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시중 단가를 적용합니다. 회의를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저녁 시간과 일과 시간 이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 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험비는 강사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숙박비를 식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목에 따라 분리하여 지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의 비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타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되는 견학지를 선정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의 목표와 견학지를 소개하고 시사점 등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사업 관계자의 네트워킹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사업 시행 시에는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의 항공료, 선박료, 일반 교통비 등은 실비를 적용합니다. 국외 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원과 자부담은 해외 견학 참여자와 불참자의 위화감 해소 및 견학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30%이고 권역별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도나 군을 중심으로 견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도 가능합니다. 사업 담당자 공무원뿐 아니라 위탁 시행자 또 기타 사업과 참여가 필요한 자가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사업 관계자의 네트워킹이 주요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도 참여시켜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비는 견학 대상지 외의 견학 코스 인근에 있는 문화관광지의 탐방에 필요한 입장료 등 적용되며 반드시 사업 위탁자와 협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설팅 업무입니다. 컨설팅 업무의 범위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원과 여건을 분석하고 또 실행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면서 피드백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적인 분석과 실행계획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의 컨설팅 사업비는 컨설팅 부분별 1,500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합니다.
컨설팅의 주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당의 사업 모니터링, 정기진단 컨설팅, 사무장과 추진위원장의 사무 업무 지원 등이 해당되며 추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개발은 마을 권역의 브랜드 개발 사업으로 2천만 원 이하로 적용합니다. BI와 CI, 로그, 심벌과 캐릭터, 네이밍, 슬로건과 패키지, 포장재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브랜드 개발 출시 이벤트와 패키지 제작 등 브랜드 개발에 따른 홍보 제작 비용은 브랜드 개발 비용을 포함되지 않고 홍보 마케팅 비용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기본으로 상표권 일분류에 대한 상표 출원, 등록 비용도 포함합니다. 주민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지속적인 브랜드 활용을 위해 품질 관리 등 주민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 중에 축제 지원은 권역 주민이 사업 기간 동안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에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홍보 이벤트 행사를 포함하고 축제비 지원은 1,000만 원으로 1회 1년 이하로 적용합니다. 이는 마을 권역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한하며 타 축제에 참여하는 비용은 홍보 마케팅 등 비용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마을 홍보 동영상 제작비는 1,000만 원 이하로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기의 지원 범위는 기획 수립 시 제작사와 모델을 제시하기보다 사양을 제시하여 구입 시기에 적합한 정보화 기기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정보화 기기는 기획 수립 시 조달청 공급 가격을 적용하나 실제 구입 시기의 여건과 시중 가격을 감안해서 적용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등 문화복지시설과 체험시설 등의 마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기로 제한합니다. 권역발전협의회 지원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운영 경비는 분기당 회비 30만 원, 전문가 자문료 20만 원을 계획에 반영하고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진위원회 및 주민회의 경비는 월 50만 원을 계획에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장 활동비는 최대 국고 보조금 84만 원 한도 내에서 70%, 지방비는 30%를 지원할 경우 사무장 활동비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농어촌공사, 민간 컨설팅 등 사업 관계자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 매뉴얼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성과를 높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어려운 특별한 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와 지역 주민과 협의 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괄 시행이 아닌 전문업체를 별도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윤저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 신청과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는 물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지원 대상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117개 시군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재정 규모는 9,182억 원 수준으로 지역 계정과 제주 계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산 신청은 법정 기한인 5월 12일까지 광역단체에서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고 농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합니다. 군 지역에 해당되면 광역시의 군은 제외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도시 활력 증진 지역과 성장 촉진 지역은 국토해양부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 남양주,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에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372개 개발 대상 도서 중에 성장 촉진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는 특수 상황 지역인 행정안전부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지원 필요성은 다시 살펴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공통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마을 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주차장 등 정주 여건을 개선에 필요한 사업, 또 다목적 기관, 정보화 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소득 증대의 경우에는 지역 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농어촌 체험시설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특산물 가공과 유통, 저장 등 지역의 특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역 경관 개선의 경우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 경관 유지를 위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연 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경관 계획 수립과 불리한 경관 정비를 위한 담장 정비, 또 경관 수목식재, 마을 보호수 정비 등과 읍면 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 정비 등이 해당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지원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 등의 부대 경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마케팅, 지역 리더 및 주민 교육, 또 홍보,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는 시장 군수이고 통합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 70%, 지방비 30%를 지원합니다.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2010년 신규 대상 지구로부터 통합보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0년 이전부터 기존의 계속사업으로 2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은 새로운 통합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보조율을 적용합니다. 예산 신청은 시군에서 예산 신청 시 기능별과 유형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배정된 포괄보조금 한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신청 시 지역 발전 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또 계속지구 등의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산 신청은 크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기존의 계속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초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공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출 한도를 확정하고 시군에 통보하게 됩니다. 지자체 시군에서는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도를 경우하여 예산을 주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신청하게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계속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완료까지 시군별 포괄보조 사업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소유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공사 진행 중인 사업 등이 해당되는 기존 계속사업은 새로운 통합보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 결과 하위 사업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여 신청하고 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한 세부 사업도 삭감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매년 전년도에 예산 신청 가이드라인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자체 시군에 제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신규 사업을 도를 경우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의 지출 한도를 반영하게 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된 시군별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 자율편성 사업,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자율편성과 달리 전체 지출 한도를 시도에 배정하고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부처에 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사업은 한도 외 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이 새로운 사업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 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과 그 속에 마을 공동사업과 마을 공동문화 조성 사업이 속합니다. 또 다른 것은 기타 사업으로 녹색 성장 사업과 연계 사업, 또 창조 지역 사업으로 구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도 외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등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평가는 포괄보조 사업별로 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2, 3월에 광역위원회에서 주간부처의 평가를 거쳐서 지역위원회의 합동평가를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광특위계 지역발전 개정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과 관련이 없는 수용비, 또 행사성 비용, 또 기관 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 비용 등 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분산마을 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와 주민 소득을 위한 이용시설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또 주택 건축비 등은 동사업의 예산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녹색, 농촌 체험마을 및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사업에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전환되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한도 내에서 2012년부터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법을 준수하거나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지출 한도 내에서 계속 사업 중 세부 사업의 선택권을 가지고
시군의 전체 발전 방향과 이와 연관된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할 경우 예산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위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잔액 사용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이 끝난 후에 남은 잔액을 동법 34조 제2항, 또 제35조 2항, 또 35조 2의 2항에 따라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용은 예산 회계상의 용어가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비의 잔액 사용 가능 항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국고집행 잔액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2개 회계년도까지 집행이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비의 충당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집행 잔액의 사용 기한은 사업 시행 차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되면 시군별과 사업 시행 연도별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집행 잔액 사용 명세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 잔액 사용 명세서를 미제출 시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1항 등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신청과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